북한이 지난 15일 6.15 공동선언 발표 15주년과 관련해 공화국 정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 내용과 이에 대한 우리 정부의 반응을 알아봅니다. 북한이 우리 국민 2명을 판문점을 통해 우리 측으로 송환하였습니다. 하지만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우리 국민들이 아직도 남아있는데요. 이에 대한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북한의 가뭄 피해가 심각합니다. 식량 수급에도 차질이 예상되는데요. 북한 가뭄의 현황과 이로 인해 식량 생산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니TV 한반도는 지금의 민경나입니다. 오늘은 정세분석 총괄과 전재현 사무관을 모시고 한 주간 한반도 동향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난주 월요일이었죠. 6월 15일은 6.15 남북 공동선언 15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북한에서 정부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요? 네, 북한은 공화국 정부 성명이라는 격이 높은 형식을 통해 발표하고 그 내용에서도 유임에 따라 입장을 천명한다고 하여 성명에 무게감을 실었습니다. 성명에서 북한은 남북 사이에 화해하는 분위기가 형성된다면 당국 간 대화를 개최할 수 있다며 5가지 입장을 천명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민족끼리 원칙, 두 번째는 체제 통일을 추구하지 말 것, 세 번째는 한미 군사연습 중단, 네 번째는 남북관계 개선에 유리한 분위기 조성, 그리고 5번째는 남북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실천적 조치를 할 것 등입니다. 네, 북한이 대화의 가능성을 내보이면서 여러 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정부는 이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나요? 네, 정부는 공화국 정부 성명 형식으로 발표했다는 점에서 그리고 내용 중에 유임에 따라라는 표현이 있다는 점에서 김정은의 의지도 들어간 공식적이고 중요한 입장 표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부는 북한이 대화의 전제 조건을 다시건 내건 점이 아쉽지만 북한이 남북 간 화해하는 분위기 조성에 관심을 표했다는 점에서 기존의 대화 제의보다 진일보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남북관계 개선에 유리한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말한 만큼 북한이 군사적 긴장 조성 행위도 자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를 평가하여 정부는 6.15 선언 등 기존의 모든 남북 간 합의를 존중한다는 점을 재확인하고 이에 구체적 이행과 상호 관심사를 논의하기 위한 남북 대화가 부당한 전제 조건 없이 조속히 열리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정부는 북한 정부 성명을 평가하고 또 이에 따라 남북 당국 간의 대화가 이루어지기를 희망하고 있는데요. 대화가 하루빨리 성사되고 또 그로 인해 남북 분단으로 인한 아픔이 조금이라도 치유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그동안 북한에 억류되어 있던 우리 국민 2명이 우리 측으로 송환되었는데요. 관련 내용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북한은 지난 17일 우리 국민 2명을 판문점을 통해 우리 측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정부는 이들이 중국을 여행하던 중에 북중 접경 지역에서 실종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사실관계를 파악하던 중 6월 15일 북한 적십자 중앙위원장 이름으로 송환 통보를 받고 예정된 당일에 송환을 받게 되었습니다. 북한에 억류 중이던 우리 국민이 돌아오게 돼서 정말 다행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우리 국민들이 있죠. 이에 대한 소식도 부탁드립니다. 네, 북한은 우리 국민 4명을 장기 억류 중인데요. 2013년 11월부터 억류 중인 김정욱 선교사, 올해 3월부터 억류 중인 김국기, 추춘길 씨, 그리고 올해 5월부터 억류 중인 주원문 씨가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12일 북한에 억류 중인 이들의 송환을 촉구하는 통지문을 보내려 하였으나 북한은 이를 접수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북한에 억류된 민간인들의 송환이 늦어질수록 남한 국민들의 대북한 인식 및 감정이 악화되고 이로 인해 북한에 대한 선택지가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많은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정부는 이들이 가족들의 품으로 하루빨리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더욱 다각적이고 심도 있는 노력을 지속해 나갈 방침입니다. 네, 우리 민간인이 북한에 억류되어 있다는 사실 그 자체가 정말 안타깝고 걱정스럽습니다. 또 가족분들의 마음은 또 얼마나 아플까요? 하루라도 빨리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북한에도 가뭄이 심각하다고 하는데요. 어느 정도인가요? 네,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16일 북한 농촌들이 심각한 가뭄 피해를 입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6월 8일 현재 전국 44만 1천여 정도의 모내기한 논에서 13만 6천여 정도의 모가 말라가는데
피해가 큰 지역은 곡창지대인 황해남북도와 평안남도, 그리고 함경남도이며 이 중 황해남도는 80%, 황해북도는 58%가 마른 상태라고 전하였습니다. 곡창지대에서 이렇게 가뭄이 심한 걸로 봐서는 북한이 올해 이 식량 수급에도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하는 예상이 되는데요. 어떤가요? 네. 기상청에 따르면 북한의 곡창지대인 황해남북도와 평안남북도의 경우 올해 5월 강수량이 평년 대비 각각 48%와 62%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합니다. 북한은 물 전략형 농법, 대체작물 식재, 주민 총동원 등 가뭄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유엔 등 국제사회는 식량 수급 차질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세계식량농업기구는 가뭄의 영향으로 올해 쌀 수확량이 지난해 260만 톤보다 12% 감소한 230만 톤이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네, 이 쌀 수확량 감소까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와 관련해서 북한의 지원 요청이 있었나요? 네, 현재까지는 북한의 지원 요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북한의 요청이 있다면 가뭄, 피해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 북한의 심각한 가뭄으로 인해 식량 생산 감소까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북한 가뭄 해소 소식과 또 이와 함께 북한에 억류된 우리 국민 송환 소식이 빨리 들렸으면 하는 바람이 듭니다. 지금까지 통일부 정세분석총괄과 전재현 사무관과 함께했습니다. 사무관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한반도는 지금 오늘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